안녕하세요. 저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사랑스러운 손녀를 키우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제가 평소 여기에 올라오는 다양한 사연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곤 했는데요. 그러다 문득 제 사연도 한번 올려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몇 자 적어보네요. 제게는 기억 속에서 여전히 잊혀지지 않고 그렇다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지금은 제 곁을 떠났지만 언젠간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죠. 그 사람은 제게 행복했던 기억들만 선물로 남겨주고 떠난 사람이었어요. 제 가슴속에 박혀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6살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신 후로 쭉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었어요. 처음엔 뭣도 모르고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이미 다른 남자가 있으셨고 심지어 어머니의 뱃속엔 그 남자의 아이가 있어서 저를 데리고 가지 않으셨죠.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을 한 게 신의 한 수였는지 이혼과 동시에 하고 계시던 사업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덕분에 유년 시절을 부족함 없이 하고 싶은 것 하며 잘 보냈던 것 같아요. 중학생이 되었을 때 사춘기 시절 어린 마음에 부모님께서 이혼한 게 창피해서 숨기고 다녔었어요. 혹시나 부모님이 이혼하신 걸 친구들한테 들키게 될까봐 저희 집에 친구도 데리고 오지 않았었죠. 아버지는 제가 어떤 마음이고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다 알고 계셨지만 모르는 척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사춘기가 끝난 후에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죄송한 마음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어머니와 이혼하고 믿고 의지할 사람은 저밖에 없었을 텐데 저까지 혼자 남은 아버지를 창피해야 하니 저만 바라보며 살아온 아버지께서 혼자서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하셔서 주변에 능력 있고 괜찮은 여자들이 충분히 많았지만 혹여나 제게 상처가 될까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 저를 키워오신 분이세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늦게나마 알게 되었지만 꼭 제가 받은 사랑을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바람대로 아버지와 성격이 정말 똑 닮은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도 남편이 제게 보인 모습과 본인에게 보인 모습을 보고 흔쾌히 사위로 맞으셨죠. 저희가 결혼할 당시 저와 남편은 집안 차이가 조금 많이 났었어요. 남편은 저희 집과 다르게 지극히 평범한 집안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아버지께서 집안 가지고 저희 결혼을 반대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어머니한테 당한 게 있어서 그런지 오직 사람 됨됨이 하나만 보시던 분이셨죠. 다행히도 남편과 시부모님 모두 순하고 좋은 분이셔서 결혼 승낙을 단번에 받아낼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저희 아버지를 복제해 놓은 사람처럼 정말 다정하고 가족밖에 모르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굳은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했었어요. 아버지께서 고생하는 남편을 보고 힘든 일 하지 말고 자신의 회사로 들어오라고 했었는데 남편은 본인 힘으로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정중하게 거절했었죠. 다만 남편이 해본 일보다 안 해본 일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거예요. 생활력도 얼마나 강한지 남편이 저보다 살림을 잘하고 돈 관리도 꼼꼼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 전 모은 돈과 회사에서 받은 월급들도 전부 남편에게 믿고 맡겼었어요. 그리고 딸아이가 어려서 한창 키우기 힘들 때도 저보다는 남편이 거의 다 키웠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 정도로 가정에 충실했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던 중 남편이 돈 봉투를 들고 오더니 저보고 백화점에 가자는 거예요. 여보, 지금 당장 옷 챙겨. 우리 아버님 선물 사러 백화점에 가자. 내일도 나랑 갈 곳 있어. 우리 지금보다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거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다니? 그리고 손에 든 돈은 또 뭔데? 당신 혹시 로또 됐어? 로또보다 더 대단한 거야. 나 친구 따라 속는 셈 치고 부동산 투자했었거든? 그런데 우리가 투자했던 게 대박 친 거야 글쎄. 우리 이제 돈방석에 앉는 거지. 당신 이제 일 안 해도 돼. 뭐? 근데 당신 돈이 어디 있어서 투자를 해? 설마 우리가 그동안 모았던 걸로 투자한 거야?
당신 지금은 잘 돼서 다행인데 만약 투자 망해서 돈 날렸으면 어쩔 뻔했어. 남편은 괜찮은 투자권 들어왔다는 친구 말을 듣고 반신반의했었는데 친한 친구라 속는 셈 치고 저 몰래 그동안 모은 돈을 올인해서 부동산 투자했는데 그게 대박을 친 거예요. 속는 셈 친 것 치곤 많이 투자한 거긴 한데 투자하면서 느낌이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박 나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남편은 이미 제 손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남편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드디어 친정 아버지께 값비싼 선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순수하고 아이 같던지 덩달아 저까지 웃음 짓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보다 저희 아버지 선물을 먼저 사들고 뿌듯한 표정으로 친정에 방문했어요. 아버지께서는 남편에게 선물을 받으시면서 부동산 투자 위험한 거라고 돈맛 봤다고 또 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값진 경험했다는 생각하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아버지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하던 남편이라 알겠다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죠. 남편은 제게 더 이상 힘들게 일하지 말고 생활비 줄 테니까 집에서 아이 키우면서 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 말대로 일을 그만두었고 남편은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한순간에 큰돈 만지면 사람이 변하길래 저도 남편이 변할 줄 알고 늘 긴장 상태로 살았는데 남편은 몇 날 며칠이 지나도 평소와 변함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전보다 더 열심히 살고 가정에 충실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 했더니 갑자기 가지게 된 돈이 언제 또 갑자기 사라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늘 한다고 그래서 모든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살면 살수록 본받을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딸이 크면 제 성격보다는 남편 성격을 많이 닮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제가 이 생각을 한 지 불과 3년 만에 남편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남편이 변하게 된 건 저희 아버지 회사에 적신호가 들어오면서부터인데요. 한때 잘 나가던 저희 아버지 회사도 IMF를 피하지 못했어요. 급격히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아버지 회사는 점점 망해갔는데 아버지께서 하락세 타고 있던 초반에 지금 그만두지 않고 계속 회사를 붙잡고 있다간 부도가 날 거라는 걸 예상하셨었나 봐요. 아버지께서는 더 큰 빚이 생기기 전에 일찌감치 손을 떼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다른 사업을 하던 아버지 친구분은 끝까지 놓지 못해서 결국 집 잃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셨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동안 큰아버지 통장에 따로 모아놨던 돈을 투자자들에게 전부 돌려드렸고 친정집까지 팔아서 남은 직원들 월급을 챙겨주셨어요. 아버지는 빚을 다 갚고 겨우 몇 푼 정도 남아있는 돈으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집을 구해 들어가셨어요. 궁궐같이 큰 집에 살던 아버지였는데 이렇게 조그만 집에 있는 걸 보니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 김서방이 꼭 아빠 도와줄 거야. 알잖아, 우리 김서방 돈 많은 거. 그러니까 조금만 여기서 버텨줘. 우리가 금방 다시 올게. 알겠지? 딸, 나는 괜찮아. 살면서 이런 집 언제 살아보겠어. 나는 진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아빠 금방 일어설 거야. 우리 딸, 아빠 믿지? 당연히 믿지. 딸인 내가 아니면 누가 우리 아빠를 믿겠어. 나는 언젠간 아빠가 다시 예전처럼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저는 모든 것을 잃고 한없이 초라해진 아버지를 껴안고 펑펑 울었어요. 당시 제가 아버지께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염없이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딸 열심히 키운 죄밖에 없는 아버지한테 말년에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늘에 대고 원망도 많이 했었어요. 제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곤 저희 남편밖에 없었죠. 남편이라면 겨우 누울 수 있는 저런 단칸방이 아닌 편하게 발 뻗을 수 있는 원룸 정도는 아버지께 거뜬하게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제발 한 번만 우리 아버지를 좀 도와달라고 애원하듯 간절히 요청했지만 남편은 제게 살면서 처음으로 정색을 하며 제 부탁을 완강히 거절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아빠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그동안 아빠 혼자서 나 키우느라 많이 힘드셨어. 같이 살면서 내가 모은 돈 있으니까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응? 방금 뭐라고 하는 거야? 나보고 장인어른 집을 해달라는 거야?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돈을 주면 얼마나 줬다고 장인어른 집을 해달래?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어. 여보, 왜 그래? 당신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갑자기 무섭게 왜 그래? 설마 지금까지 우리 아빠 돈 보고 나한테 잘해줬던 거야? 지금 우리 집 망해서 이러는 거냐고. 잘 안 해.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그동안 당신 집안 눈치 본 거 생각하면 아유. 그러니까 당신도 쫓겨나기 싫으면 앞으로는 눈치 챙기면서 살아. 알겠어?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아빠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잖아. 당신이 제일 잘 알면서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따 대고 소리를 질러. 사태 파악이 안 돼? 너도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나 보지? 내가 지금 너랑 이혼 안 하고 생활비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 알겠어? 하루아침 사이에 평소 다정하고 저밖에 모르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남편이 그동안 저희 집안 돈 때문에 눈치 보고 살았다는 말이 믿겨지지 않았어요. 정말 친아버지처럼 잘 챙겨줬던 남편인데, 저희 아버지 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던 남편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순간에 저렇게 돌변한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가 저렇게 된 게 자기 딴에는 속상해서 괜히 저한테 화풀이하는 거라고 합리화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흐르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날이 가면 갈수록 난폭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게 폭언은 기본이고 이제는 제 화에 못 이겨 집안에 있는 물건을 벽에 던지기 일쑤였죠. 매일 자기 품에 끼고 살 정도로 그렇게 이뻐하던 딸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더라고요. 딸이 아빠한테 안아달라고 하면 쳐다도 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남편과 각방을 쓴 지 오래됐고요. 저희 사이가 틀어진 뒤로 남편이 생활비는 제때 주긴 했지만 더러워서 쓰기 싫더라고요. 제 힘으로 생활하고 제 힘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그만뒀었던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경력 단절이라 회사에는 못 들어갔지만 집 근처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아이는 혹여 제가 없을 때 무슨 일이라도 당할까봐 시어머니께 맡겨놨었죠. 제가 시어머니께 대충 상황을 설명했기에 단번에 아이를 봐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데리러 갈 때마다 시어머니께서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었지만 저는 시어머니께서 먼저 말을 꺼내시지 않길래 따로 묻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안절부절 못하고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어머님, 저한테 할 말이 있으시죠? 얼마 전부터 계속 할 말 있는 것처럼 저 쳐다보시는데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괜찮으니까 망설이지 말고 말해보세요. 아가, 우리 아들 때문에 힘들지? 내가 사과한다고 해봤자 당사자가 아니라 용서가 안 되겠지만 우리 아들 너무 미워하지 마. 정말 불쌍한 애야. 할 수 있는 말이 이것밖에 없어서 정말 미안해. 어머님은 제가 믿지 않으세요? 보통 시어머니들은 아들 욕하는 며느리 싫어하시던데 어머님은 저를 싫어하시긴커녕 항상 같이 화내주시고 안아주시잖아요. 내가 왜 널 미워해? 그냥 불쌍할 뿐이지. 너나 지혁이나. 너도 알잖니? 지혁이 녀석 원래 저런 애 아닌 거.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더 답답해요. 남편이 원래 안 그랬던 사람인 거 아니까. 어쩌다 저렇게 변했는지 어머님은 모르시는 거죠?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아가, 혹시 나랑 약속 하나만 해줄 수 있겠니? 훗날 나중에 과거를 돌이켜볼 때 말이다. 그때 우리 아들 지금 모습은 잊고 꼭 좋은 모습만 기억해다오. 시어머니께서는 살짝 눈물을 머금은 표정을 하시고 제게 남편의 좋은 모습만 기억해달라고 하시는데 그때 시어머니 얼굴이 너무 슬퍼 보여서 아무런 대답을 못했었어요. 당시엔 남편이 뭐가 이쁘다고 좋은 모습만 기억해달라고 하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었는데 한참 지난 지금에서야 돌이켜보니 그 말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제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던 게 분명했는데 더 캐묻지 않았던 게 너무 후회돼요. 계속 캐묻고 진실을 알아냈다면 남편의 마음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을 텐데 싶었죠.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던 적이 있었어요. 남편이 항상 화내고 벽에다 물건 던지고 했지만 집을 나가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외박하는 일도 잦아지더라고요. 게다가 엄청 미세하긴 하지만 여자 향수 냄새까지 느껴지는 게 이건 무조건 외도라고 생각했죠. 남편이 잘 때 몰래 핸드폰을 훔쳐봤는데 외도 증거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원래도 깔끔했던 사람이라 증거까지 깔끔하게 지운 것 같아서 더 화가 났어요. 며칠 동안 몰래 핸드폰을 훔쳐봤지만 단서라고 할 만한 게 나오지 않아서 남편과 전면 돌파하기로 했어요. 역시나 남편이 퇴근 시간 한참 지나서 집에 들어왔길래 자켓 냄새부터 확인했는데 제가 예상한 대로 저번에 맡았던 향과 같은 여자 향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거 뭐야? 자켓에서 왜 향수 냄새가 나? 당신 도대체 뭐하다 오는 길인데? 매일같이 뭐하고 오길래 똑같은 여자 향수 냄새가 옷에 배어있냐고. 알면서 뭘 물어. 남자 옷에 여자 향수 배이는 거 하나밖에 더 있어? 너 밤마다 내 휴대폰 봤잖아. 의심돼서 본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모를 줄 알았지? 당신 진짜 뻔뻔하다. 와이프 몰래 바람 펴놓고 뭐가 그렇게 당당한 건데? 내가 이런 사람이랑 같은 공간에 숨 쉬면서 살았다는 게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워. 그렇게 소름 끼치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던지. 나도 이제 편하게 살고 싶다. 너가 나가주면 더 이상 눈치 볼 필요 없고 만나고 싶은 여자도 마음껏 만나고 좋지 뭐. 저는 남편의 말에 화가 나서 말은 안 나오고 온몸이 떨리면서 눈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바람핀 것도 모자라서 사람이 어떻게 저리도 뻔뻔하게 나올 수 있냐고요. 과거엔 가족과 일밖에 모르고 늘 다정하고 성실한 줄만 알았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어떤 남자와 살고 있었는지 정말 모든 게 다 연기였던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그대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홧김에 무작정 집을 나오긴 했는데 갈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게다가 딸아이도 오래 걸어서 다리가 아프다고 집에 가자며 칭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딸아이를 안아들었고 또 하염없이 걷다가 익숙한 길에 발길을 멈추고 보니 시댁 앞이더라고요. 시댁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분리수거하러 나오신 시어머니와 마주쳤고 시어머니께서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시고 얼른 들어오라고 하셨죠. 저는 시댁에 발을 들이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친정아버지는 안 그래도 걱정 많으실 텐데 거기에 제 걱정까지 더해질까봐 차마 친정엔 갈 수가 없었고 결국 제가 찾아온 곳이 남편의 부모님이 계신 시댁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우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고 시아버지는 제가 우는 소리에 놀라서 달려오셨어요. 제가 좀처럼 진정을 하지 못하자 시아버지께서는 헐레벌떡 주방에 가시더니 따뜻한 물을 한 잔 가지고 오셔서 제게 건네주시고 딸아이를 안고 거실로 가셨죠. 저는 시아버지께서 주신 물을 마시며 어느 정도 진정이 됐고 시어머니께서는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가만히 제 등만 토닥거려 주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친정아버지는 가뜩이나 신경 쓸 일 많으실 텐데 저까지 걱정 끼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염치 없는 거 아는데 제가 정말 여기 말곤 갈 곳이 없더라고요. 우린 괜찮아. 잘 왔어. 언제든 와도 돼. 자고 가도 되고 당분간 손녀랑 여기서 지내도 되고 너 편한 대로 해. 우린 손녀 재롱도 보고 좋다. 그러니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편히 지내. 그럼 당분간만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딸이랑 살 곳 구해질 때까지만요. 어머님께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저 더 이상은 남편이랑 못 살겠어요. 혹시 이혼하겠다는 말이니? 아가, 우리를 봐서라도 이혼은 안 하면 안 되겠니? 조만간에 학교 들어갈 텐데 아빠 없는 아이 만들 순 없잖니, 안 그래? 어머님, 그 사람 지금 다른 여자 있어요. 저 몰래 다른 여자 만나고 있다고요. 이미 저랑 자식을 버린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 애 아빠로 둘 수가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자식 잘못 키운 자신의 잘못이라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딸을 봐서라도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제게 간곡히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남편 없는 셈 치고 제가 뭐라고 살든 상관없으니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는데 시어머니께서 왜 그렇게까지 부탁을 하시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이혼하고 각자 사는 거나 이혼 안 하고 각자 사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닌가 싶고 오히려 이혼하고 사는 게 더 깔끔하고 마음 편하지 않나 싶었거든요.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설득에 저는 결국 이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딸아이가 지금 너무 어리니 조금 더 크면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너무 제 생각만 하고 이혼을 했다간 딸이 이혼 가정이라고 친구들한테 놀림받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딸이 상처받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혼을 미루게 된 거예요. 딸아이가 없었다면 시부모님께서 아무리 제게 부탁하셔도 저는 바로 이혼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시부모님 댁에서 지낸 지 이제 2주 정도 됐을 때쯤 저희 친정아버지 생신이 다가온 거예요. 저는 생일상을 차려드리기 위해 아침부터 부랴부랴 장을 봐서 친정아버지께 갔어요. 일부러 제 몰골 보면 신경 쓰이실 것 같아서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지고 나서 보질 못했었어요. 아버지 회사 망하면서 뒤늦게 고생한다고 많이 야위어진 건 아닐까 엄청 걱정했는데 제 걱정과는 다르게 얼굴에 윤기도 흐르고 살도 조금 찌셨더라고요. 아빠 고생하는 줄 알았더니 아닌가 보네? 살 너무 찐 거 아니야? 얼굴 반질반질한 게 윤기 흐르는 거 봐. 되게 잘 살고 있네? 괜히 걱정했잖아. 내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나 혼자서도 엄청 잘 먹어. 사업했을 때보다 더 잘 먹는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내 걱정은 하지 마. 잘 먹는다니 다행이네. 근데 저 머플러는 뭐야? 누구한테 받은 거야? 내가 제일 먼저 생신 축하하러 온 거 아니었어? 딸님이 분발해야겠네. 이거? 친구가 어제 간만에 친구 만났는데 내 생일인 거 기억을 하더라고. 그래서 선물이라면서 줬어. 참, 내가 살다가 남자한테 머플러 선물을 다 받아본다니까. 그래? 근데 아빠 생신이라고 들떴나 봐? 흥분해서 말 더듬네. 늙으면 애 된다더니 우리 아빠 벌써 애 됐나 봐. 아버지께서 선물 받은 머플러를 해보면서 저를 향해 입은 웃고 계시지만 반대로 눈은 참 슬퍼 보였어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생신이니까 기쁜 날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아서 못 본 척 넘겼어요. 간만에 아버지와 둘이서 나란히 앉아 오붓하게 생일상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자고 가고 싶어서 아버지 집에서 하룻밤 잤었어요. 그러고 다음날 아침 일찍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했고 번호를 보는 순간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는데 스피커 너머로 다급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게 전화를 건 사람은 대학병원 간호사였고 남편이 지금 의식을 잃은 채 구급차에 실려왔는데 상태가 심각해서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란 나머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택시를 잡아서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급하게 아무 간호사나 붙잡고 남편 어디 있냐고 했는데 지나가던 다른 간호사가 남편 이름을 듣고 아내분이시냐면서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저는 한 침대 앞에 도착했고 침대 위에는 하얀 천에 덮여있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간호사는 제게 남편이 암 말기였고 제가 도착하기 직전에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망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말하면 남편이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해보라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주춤거리는데 곧이어 시부모님께서 도착해 하얀 천에 덮인 남편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셨죠. 시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쓰러지셨고 저는 꿈일 거라고 아니라고 되뇌면서 병원을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곧장 저희가 살던 집으로 향했고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에서 꽤 오랫동안이나 남편 이름만 외치면서 여기 있는 거 다 아니까 장난 그만 치고 나오라고 소리쳤던 것 같아요. 아무리 불러도 남편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고 저는 힘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죠. 주저앉아 울고 있다가 무심결에 바닥 쪽을 봤는데 쪽지 하나가 화장대 밑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어날 힘도 없어서 화장대까지 기어가
손을 화장대 밑으로 넣어서 쪽지를 빼냈어요. 꼬깃꼬깃한 쪽지를 펴니 삐뚤빼뚤한 남편 글씨체가 한 페이지 가득 차 있더라고요. 죽기 전 고통을 참아가며 펜을 쥐고 써내려간 제게 남긴 마지막 편지 같았어요. 남편은 간호사가 말한 대로 암 말기 판정을 받았더라고요. 그가 암 판정을 받은 날짜는 저희 아버지 회사가 망한 날이었어요. 남편이 이제껏 제게 했던 행동들은 일부러 자신한테 정을 떼게 하려고 한 것이었죠. 아버지가 잘 지낼 수 있었던 것도 남편이 그동안 아버지 생활비까지 계속 대주고 있었던 거예요. 집해지면 자신이 도와준 게 티가 날까봐 생활비라도 보탠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께도 저희 아버지께도 암 사실을 밝히고 저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한 거예요. 전날 아버지께 머플러 선물해줬던 사람도 남편이었죠. 그 와중에 아버지 생신은 축하해드리고 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남편은 죽기 전날까지도 저희 아버지와 제 걱정뿐이었어요. 아버지와 제가 자신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동안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라도 해서 자기는 그냥 성질 더럽고 바람이나 피고 다니는 못된 남편으로 기억되고 싶다고요. 편지를 쓰면서 울었던 모양인지 중간중간에 편지지가 동그랗게 젖어 있고 글자도 번져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다 읽고 숨이 넘어갈 정도로 울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많이 울었던 날이 저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동안 울다가 남편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봐야겠다는 생각에 정신을 부여잡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한 제 몰골을 보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아가,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하다. 지혁이가 너는 절대 알면 안 된다고 사정을 해서. 말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우리 아들 마지막 소원이라는데 들어줘야 하지 않겠니? 그래도 말해주셨어야죠. 전 그것도 모르고 남편 얼마나 원망했는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왜 절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 만들어요? 왜?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지혁이가 너 이럴 줄 알고 그랬던 거야. 네가 이렇게 힘들어할 줄 알고. 우리 지혁이 마음도 생각해줘야지, 응? 아까 간호사가 마지막으로 남편한테 할 말 있으면 하라고 했을 때 사랑했고 고마웠다고, 더 이상 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가라고 말할걸. 그거 한마디 못해주고. 저와 시어머니는 서로 부둥켜 안고 장례식장 떠나가라 울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제게 다가와서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처음으로 아버지가 미워 보였어요. 아버지는 차라리 자신을 미워하라고, 남편이랑은 좋았던 기억만 생각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남긴 편지를 보는 순간 안 좋았던 기억은 다 잊은 상태였어요. 제 가슴 속엔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과 고마움만 남아있었죠. 장례식을 끝마치고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는데 사망보험금과 재산이 다 제 앞으로 와 있었어요. 남편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손 뗀 줄 알았는데 몰래 계속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재산을 상속받아봤는데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기다 크진 않지만 위치가 좋아 땅값이 좀 나가는 조그만 건물 하나도 있었어요.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딸아이를 혼자 키워야 할 저를 위해 열심히 재산을 불려놓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할머니가 된 지금까지도 남편이 남긴 재산을 1원도 건들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살았던 집은 팔고 싶지가 않아서 저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살았다가 지금은 딸도 결혼해서 저 혼자 외손녀 봐주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조그만 건물의 1층은 저희가 가게를 하나 차려서 딸아이가 클 때까지 제가 운영하다가 지금은 딸아이가 운영하고 있고 2, 3층엔 원룸을 만들어서 월세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죠.
저는 아직도 저의 결혼 사진을 침대 옆 협탁에 세워놓고 날마다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왠지 남편이 제 옆에서 제가 하는 얘기들을 듣고 있을 것만 같거든요. 벌써 20년이 넘게 흘렀는데 여전히 다정하고 성실했던 남편이 생각나서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요. 훗날 남편과 다시 만나게 되는 날이 오면 잊으라고 했는데 왜 안 잊었냐면서 남편한테 혼날 것 같아요. 그래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좋은 추억으로만 기억해줬다고 내심 고마워하겠죠?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